안녕하세요. 자, 김태동의 1분 맥 행정학. 자, 오늘은 공익의 실체설하고 가정설 기출문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3개년도 2025년, 2023년, 2021년 요 3개년도에서 공익의 실체설하고 가정설이 전체 10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조금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10문제가 출제되었고, 요거를 3부로 3번의 수업을 통해서, 요 3개년도, 홀수 3개년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공익의 실체설하고 가정설은 선생님이 선지를 지금 이렇게 요 개념 정립을 수업 중에 배웠던 거를 요약을 할 테니까 그거를 잘 익히시면 이 10문제만으로도 내년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익 개념의 실체설 가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일단 먼저 학자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익숙한,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학자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플라톤 좀 친숙하죠. 그 다음에 루소 좀 친숙하죠, 여러분들이. 또 한 명 더 한번 보세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여러분들이 친숙할 거예요. 다시 한번 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친숙한 학자. 이런 친숙한 학자는 여러분들이 실체설로 보세요. 실체설로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좀 생소한 철학자가 있을 거예요. 뭐 홉스라든가 휴미라든가 벤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벤틀리, 그 다음에 트루만, 뭐 슈버트, 그 다음에 소라우프. 이런 철학자들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 지금 3명보다는 좀 덜 친숙하죠. 그렇게 공부하세요. 덜 친숙한 학자는 바로 가정설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친숙한 이 철학자 3명은 바로 실체설. 요거부터 일단 기본으로 먼저 하시고요. 그러면 일단 지금 요거는 지금 친숙한 학자이기 때문에 실체설이기 때문에 가정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틀렸죠. 이렇게 먼저 공부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 전체 10문제에서 선지만 다 분석해도 정확하게 실체설, 가정설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부는, 자, 이렇게 봅니다. 가정설이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 요거 이제 공익, 사익이 이제 구분되는 입장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는 실체설. 자, 하나는 가정설 생각해 보세요. 자, 먼저 실체설은, 명확하게 구분된다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구분된다. 공익과 사익이 구분된다. 자, 구분되면서 바로 공익을 사익보다 더 중요 가치를 두는 거예요. 사익보다는 공익을 더 중요하게 가치를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실체설은 공익과 사익을 구분을 해서 공익적 가치를 사익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절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공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익은 희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찍소리 못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공익에 사익은 파묻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과는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오로지 공익에 따라서 사익은 죽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가 되죠. 이 가정설은요, 공익과 사익이 명확한 구분이 안 된다, 곤란한다. 구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 이 공익을 우선해야 될지 사익을 우선해야 될지 구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공익을 우선해서 사익이 막 나설 수도 있고요. 또 공익이 또 사익이 나서지 마라 이렇게 구분을 시켜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중요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그 갈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가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 아니에요. 실체설이 바로 공익과 사익을 명확히 구분해서 공익을 사익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시절을 생각해서
바로 절대로 갈등 관계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사익은 그냥 찍소리 못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선지 분석이었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여기를 보시면 실체에서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가정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정설은 자, 여기 보세요. 가정설은 바로 이 사익의 총합이 바로 공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익 간의 어떤 타협하고 집단 상호작용의 어떤 산물, 그걸 공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보세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공익으로 보는 것은 그거는 가정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하나 선지를 익혀 놓으시고, 자, 세 번째를 보시면 실체설은 사익과 차별화되는, 여기서 이야기했잖아요. 구분되는 공익의 존재를 사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겠죠. 그래서 공익이 행정의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24번에서 공익의 실체설과 가정설에서 이 선지만으로도 내용 정리할 수 있다 했어요. 자, 명확히 구분되는지 안 되는지 이 관점하고, 그 다음에 사익의 총합이 공익이다. 그래서 개인 집단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을 공익으로 보는 것은 그건 가정설이다. 그리고 이제 학자를 갖다가 실체설인지 가정설인지 공부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고등학교 때 철학자 익숙한 플라톤, 루소, 아리스토텔레스는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실체설을 보고 조금 낯선 철학자다라고 생각되면은 가정설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문제 풀었고요. 자, 다음 문제 150페이지 2025년 행정사 문제입니다. 자, 57번 문제 가죠. 행정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실체설, 가정설 먼저 선지 보고, 나머지는 그 행정 가치에 대한 거, 요거는 요거 분석하고 나서 보죠. 자, 먼저 요거 정리했었죠. 공익의 가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으로 본다. 구분이 잘 안 된다 했겠죠. 실체설이 바로 공익과 사익이 바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사익보다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박정희 시절에 공익과 사익 간의 갈등 자체가 없다. 그렇게 정리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정설은 구분이 잘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틀린 거고요. 자, 이제 나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1번. 자, 이번에 이제 행정 가치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더 해보는데, 요것도 이제 선지에 나오는 개념을 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먼저 입법 국가에 비해 현대 행정의 합법성은 이제 합법성 이야기인데, 이 합법성은 자, 이제 두 개로 나누어져요. 바로 근대 입법 국가일 때 합법성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현대 행정 국가일 때 합법성의 개념이 있어요. 근대 입법 국가일 때는 소극적, 형식적 합법성이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예외 없이 다 전부 다 바로 법을 적용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행정일 때는 적극적, 실질적 합법성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축적인 법을 적용한다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따라 이게 이제 신축적이죠. 그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의 적용 적합성은 그거는 바로 현대 행정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법 국가에 비해 현대 행정이 이렇게 된다 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지금 1번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효율성하고 효과성을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 효율성은 능률성을 말하죠. 투입 때 산출에 이르는 과정. 그래서 이제 가정적 측면이고요. 이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 정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결과적 측면이랬죠. 그리고 이제 바꿔치기 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효율성은 바로 가정적 측면을 말하고,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 정도. 그게 이제 결과적 측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 이건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 민주성에서 또 두 가지가 있죠. 바로 대외적 민주성이 있고 대내적 민주성이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대외적 민주성은 국민의 참여를 말하는 거고, 대내적 민주성은
조직 내의 부하들의 의사결정에서의 참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분권화, 인간주의 이런 것들은 대내적 민주성에 해당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민주성은 대외적 민주성은 국민의 참여에 국민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국민의 참여가 되는 거고 대내적 민주성은 부하들의 의사결정에 참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권화, 인간주의를 말하는 거고 지금 여기 말하는 거는 중요한 요소는 국민의 참여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대내적이 아니고 대외적 민주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4번은 수평적 형평이 있고 수직적 형평, 이것도 구별해야 되겠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이거는 바로 수직적 형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등한 자들 간의 공평한 의미는 그거는 수평적 형평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바깥쪽에 나왔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5페이지. 105페이지고 2023년 해경 문제입니다. 해경 성진 문제. 자, 2번 문제. 다음 보기에서 공익의 실체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했죠. 자, 먼저 기억을 봅니다. 사회 공동체나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절대적 선의 가치. 자,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실체설에서는 이 공익이란 사익을 초월한 실체적, 규범적, 도덕적 개념이라 했죠. 다시 말하면 공공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나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절대적 선의 가치. 이게 이제 절대선을 말하는, 절대선, 공공선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실체설 맞고요. 그 다음에 D급 보시면 사회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을 의미한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체주의, 공동체주의, 이게 이제 보편적인 거죠. 그 보편성은 실체설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 개념으로 가정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주의, 자유주의, 다원주의, 방법론적 개체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성에 대응되는 개념은 가정설에서 말하는 것은 개인주의, 자유주의, 다원주의, 방법론적 개체주의가 되는 거고 실체설에서는 보편성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자, 근데 예언을 보시면 적법 절차, 이거 외우는 게 아니죠. 이건 그대로 보이잖아요. 절차니까 가정설이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행정의 조정자 역할이 강조된다. 자, 이건 어떻게 이해되느냐면은 가정설에서는요, 사익 간의 어떤 타협, 집단 상호작용의 산물이 바로 그거를 이제 공익으로 본다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익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면은 거기에 타협하고 그런 상호작용 할 때 이게 이제 행정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 갈등 조정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관점에서 요거는 가정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얼은 요거는 가정설이고요. 그리고 절차 들어가 있는 것도 요것도 가정설이죠. 그러면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